저 푸른 초원 위에 라디오를 한 대 끼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김종대 뉴스업 듣고 싶어 10월에 시작했어 11월에 입소문 나 12월에 상을 타고 1월에는 확대 개편 김종대 뉴스업. 김종대의 뉴스업 1월 18일 월요일 2부 시작합니다. 청취자분들 보내주신 문자 살펴볼까요? 7133님 윤 총장 성대모사 쥐기네요. 흐흐. 예, 우리 화산 정말 당사자보다 더 진짜 같지 않습니까? 너무 재밌어요. 자, 게이트님 잦은 대화, 언론 눈맞춤 이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기자회견 하셨죠? 맞습니다. 잦은 어떤 대통령의 기자회견 모습 보고 싶네요. 2667님 김종대 MC는 오늘 기자회견에 몇 점 주시겠어요? 아이고 저한테 물으셨는데 저는 80점을 주고 싶은데 막판에 그 북한과의 대화의 돌파구 그 부분이 안 보여서 조금 비전이 모호하다 해서 10점 깎아서 70점으로 하고자 합니다. 자, 이어서 킹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기준 아웃, 기분 아웃, 기운 아웃. 김종대의 뉴스 아웃. 오늘 하루 관심을 끌었던 뉴스 김종대의 뉴스업만의 시선으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킹마우스 임경빈 작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옷이 조금 얇아 보입니다. 뭐 저는 이제 몸에 열이 좀 많은 편이어가지고 이 정도 그러시군요. 괜찮습니다. 예, 또 열심히 뛰어다니니까 열도 많이 나시겠죠? 그럼요, 네. 예. 대답 시원시원해서 좋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자, 간만에 조금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국산 첫 코로나19 치료제로 이제 주목을 받았던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주가 승인을 눈앞에 두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아이고 반가운 소식이네. 예, 이제 식약처에서 검증 자문단을 꾸려가지고 검증을 해본 결과가 오늘 나왔는데 네. 일단 경증이나 중등증 이제 뭐 아주 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예? 중등 정도의 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증상을 개선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확인이 됐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증상이 회복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이 네. 레키로나주를 맞은 환자들은 평균 한 5.34일 정도. 예. 안 맞은 분, 이 위약을 투약한 경우는 이제 8.77일. 분명히 차이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회복 기간을 한 3.4일 정도 단축시키는 걸로 드러났다. 이런 얘기이고요. 예. 이걸 근거로 했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입원 치료를 받을 사람이나 뭐 혹은 산소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 이 비율이 전반적으로 좀 감소시킬 수 있는 아하. 그런 경향이 엿보인다. 이런 정도였고요. 예. 아직까지는 이게 이제 2상까지만 시험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3상에 대한 데이터가 좀 더 확보가 돼야 될 것 같고 예. 2상까지 확인한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아직 사망자가 없기 때문에 아하. 사망률을 어느 정도로 낮출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좀 검증이 필요한 예. 그런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아유, 자, 그래도 이 어려운 와중에 작은 성과라도 있었다는 건 희망 아니겠습니까? 제일 조금 희망적인 부분은 결국 이제 회복 기간을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병상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여유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죠. 그런 측면이 좀 이 기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정치권 안팎에서 한때 게임 체인저란 얘기도 했었어요. 네. 이제 그건 조금 부풀려진 얘기 같고 네. 사실은 우리가 그래도 그 환자들을 관리하는 데는 큰 힘을 얻었다. 이런 정도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런 의미일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감염병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었던 게 백신 외에는 게임 체인저가 없다라는 이야기였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레키로나주 같은 경우도 중증 환자를 이제 치료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초기 단계에서 이제 중증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걸 이제 이게 막는 정도의 효과가 있고 그걸 할 수 있다면 전반적으로 지금 의료계의 현장에서 이제 느끼고 있는 어떤 피로감들 그리고 병상 부족 문제 이런 거를 회복하는 데는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아이고 작은 문제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의 부담을 다운시킬 수 있는 우리가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대감보다는 조금 기대감을 다운시키면 실제 효과는 조금 더 업될 수 있는 그런 소식인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온통 외신에서 지금 저 백신 부작용 기사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이럴 때일수록
이 작은 치료제조차도 네. 우리한테는 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아주 좋은 소식이에요. 두 번째 이슈는요? 자, 두 번째 이슈로 가면 이제 분노가 업되는 소식인데요. 아, 이건 또 뭡니까? 네. 그 지난주에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조롱성 그 페이스북 게시물을 올렸던 논란의 웹툰 작가 윤서인 씨. 네. 오늘 이제 광복회를 필두로 해가지고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예.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변명성의 글을 다시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분노가 업되는 그런 내용을 좀 담고 아니, 있어가지고 그것도 왜 소개를 하려고요. 그렇습니까? 자, 오늘 이제 김원웅 광복회장도 김현정 뉴스쇼에 나와서 예. 광복회 내부에서는 이제 고소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 예. 한국입법학회의 이제 정철승 변호사 같은 경우도 형사고소뿐만 아니라 예. 그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위자료 청구 소송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자, 윤서인 작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예? 자신을 향한 언론 보도들을 이제 조롱하는 그런 네. 태도를 유지를 해왔는데 구체적인 법적 조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변명을 했느냐? 논란이 된 제 글은 너무 짧게 쓴 게 실수였다. 예. 사실은 독립운동가 후손과 친일파의 후손을 이분법적으로 비교하지 말자는 그런 의도를 뒤에 깔고 있는 글이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전혀 그렇게 안 들리는데. 전혀 그렇게 안 들리는 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 실제로 그 글을 보면은 예. 그 글에서 어떻게 그런 의도를 읽을 수 있을지 오히려 의문이 들거든요. 예. 제가 그래서 이제 지금은 지워지고 없는 아마 예. 이제 소송을 우려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 예. 그 글을 지금 가져와 봤습니다. 예. 유튜브로 이제 우리 저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함께 보실 수가 있을 텐데 그 글에 실제로 윤수인 작가가 뭐라고 썼냐면 예. 자, 친일파 후손의 의리의리한 집하고 예. 독립운동가 후손의 초라한 집을 예. 비교한 사진을 올려두고 예.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친일파 후손들이 저렇게 열심히 살 동안 예.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도대체 뭐 한 걸까? 예.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사진을 비교하는 걸 보면 예. 의리의리한 집에 사는 친일파 후손들이 열심히 살았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예. 근데 그 맥락을 어떻게 의도로 오해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고 어허. 그리고 이제 추가로 뭐라고 했냐면 소위 친일파들은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고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점점 이렇게 글을 맺었습니다. 아이고, 제가 본 것 중에 거의 역대급 그 조롱 혐오 발언인 것 같습니다. 못 사는 사람들은 열심히 안 사는 사람들이다. 이걸 기존에 깔고 그렇죠. 거기다 독립운동가까지 얹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참. 사실은 이 글을 보면 예. 제가 봤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전혀 없는데 어떤 오해를 다른 사람들이 했다는 건 잘 모르겠고요. 예. 아마도 이제 이런 그 해명성 글을 올리게 된 거는 결국엔 소송 부담이 아니겠느냐. 예. 왜냐하면 이제 윤선 씨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그 백남기 씨 유가족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성 만평을 올렸다가 예. 벌금 700만 원을 확정 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이제 추가가 또 됐을 때는 더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 아마 의식한 게 아닐까. 예. 그래서 이제 이번 경우도 사실 이제 백남기 농민 그 유가족에 대한 명예훼손 경우에도 실체가 있었거든요. 유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소송이 이루어졌던 건데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돌아가신 그 독립운동가들뿐만이 아니라 그 후손들에 대해서도 조롱성으로 읽힐 수 있는 글을 올렸기 때문에 예. 그분들이 직접 소송을 하게 되면 이거 나한테 좀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인식을 하고 해명에 나선 것이 아닌가 그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시당초 그런 거 예상을 못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예상을 못해도 문제, 했다면 더 문제. 네. 예? 그래서 이제 광복회의 김원웅 회장의 이 말씀을 좀 다시 곱씹게 되는데 이번 기회에 인식 전반을 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아이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소송 어떻게 될지 굉장히 앞으로 지켜볼 만하고 또 관심 깊게 보겠습니다. 종대 발표로 돌아오겠습니다. 종대 발표. 한국방송 최초 스몰 데이터 기반 청취자 선정 검색어 종대 발표. 뉴스업은 공장에서 뉴스를 찍어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현실 꿈꾸지 않을 수 없죠. 킹마우스와 김종대의 뉴스업 제작진이 고른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대안의 상상의 검색어 대결 시간입니다. 자, 킹마우스 어떤 검색어 골라오셨습니까? 오늘 제가 밀고 싶은 검색어는 막내를 부탁해입니다. 막내를 부탁해? 네. 어떤 얘기죠? 이 코로나 시대의 여러 그 풍경들 중에 하나가 점심 도시락인데요. 이게 이제 식당에 가서 단체로 식사를 하다 보면은 감염 우려가 좀 높아질 수가 있다는 걱정 때문에 최근에는 밖에 나가는 대신에 도시락을 배달시켜서 회사에서 같이 이제 나눠 먹는 그런 풍경들이 좀 잦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 배달 온 도시락을 누가 찾으러 갈 거냐? 그리고 이제 점심 상을 세팅을 다 같이 먹는 그 이 식탁을 어떻게 세팅 누가 할 거냐? 이런 거 식사를 다 마치고 나면 뒷정리는 누가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남게 되거든요. 네, 그 치울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또 무겁다고. 항상 이럴 때는 이제 한국적인 국룰에 따르면 막내 뒀다가 뭐 하냐? 이렇게 이 결론이 나기 마련입니다. 아이고, 여기서 막내가 나오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코로나 시대에 파생된 이 소위 말하는 코로나 잡무가 자꾸 이제 직장 내에 막내들한테 이제 전가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그 걱정들이 나오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식사 후에 상사들이 이제 도시락 그 남은 거를 그대로 두고 자리를 뜨면은 결국 음식을 모아서 버리는 사람 이 팀 내 막내들이고 도시락 주문을 일일이 이제 직장 사람들한테 받거나 뭐 메뉴를 고민해가지고 제안을 하거나 오늘은 뭐 먹지 했을 때 이거 어떨까요? 라는 제안을 보통 이제 식사 담당이 하게 되는데 그걸 또 막내들이 맡게 된다든지 심지어는 요즘은 이제 배달을 하게 되면 배달비를 따로 받잖아요. 그게 이제 많지는 않은데 액수상으로 보면 한 3-4천 원 정도 되는데 그걸 배달 찾으러 가는 막내들이 또 부담을 하게 되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 있더라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작은 스트레스들 누가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 스트레스들이 쌓여서 직장 내 스트레스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게 자기 거는 자기가 알아서 하자라는 원칙대로 돌아간다면 사실 한 사람한테 집중될 스트레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먹은 거 자기가 치우고 자기가 배달시킬 거 자기가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면 이 막내들한테 집중되고 있는 이 부담도 조금 이제 덜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모두를 위한 배려를 좀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오늘의 검색어 막내를 부탁해로 모아봤습니다. 아이고, 말 못하는 막내들 얼마나 또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했을까 생각하니까 아우 이거 찡하네요. 뉴스업 제작진 오늘 검색어는 어떤 걸 골라오셨을까요? 까대기는 나의 짐. 까대기는 나의 짐? 까대기 뭔지 아시죠? 그 이제 택배 상하차 할 때 이제 분류하는 작업, 집중적으로 분류하는 그 힘든 작업들. 싣고 또 분류하고. 그렇죠. 근데 계속 그동안 택배 기사들 그 과로사 소식 들리지 않았습니까? 그 주범이 바로 이 까대기입니다. 까대기. 한 달 전과 이번 1월만 해도 쓰러지거나 목숨을 잃은 그 택배 기사가 5명이에요. 아이고,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기사님들 이 작업할 때 인력을 마련해달라고 그 까대기 하는 인력 좀 마련해달라고 했지만은 아직도 여전히 일부 택배 회사 기사님한테 떠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무료 노동이에요. 배달하시는 분들한테 떠맡긴 무료 노동을 강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동안 또 그러니까 택배 인력을 해준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렇죠. 몇 번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우리 방송에도 여러 차례 나갔고요. 택배 노조 내일까지 기업에서 대책 마련 안 하면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 설 연휴 다가오죠. 배송량 늘어나죠. 택배 노동자들 또 쓰러질 위기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번에 말만 하지 말고 대책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까대기는 나의 짐 추천해드립니다. 임경빈 작가와 김종대의 뉴스업 제작진이 선정한 키워드 중 무엇이 미래를 위해 좋을지 우물정 112로 문자 메시지, 그 다음에 유튜브 레인보우로 댓글 많이 보내주세요. 종대 발표에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타리타리 느타리 버섯을 키울 수 있는 키트를 드려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 샵 112로 문자 보내주세요. 레인보우 유튜브로는 무료인 거 아니니? 들으신 노래는 옥상 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 전국의 막내들에게 보내는 노래입니다. 종대 발표 오늘의 검색어는 까대기는 나의 짐 제작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우리 제작진들이 오늘 아주 뭐 좋은 검색어로 오랜만에 또 이겼습니다. 그 저 그거는 한마디 좀 하고 싶습니다. 그 모든 그 전국의 막내들에게 도시락 주문을 맡기시는 직장인 여러분, 막내들한테 왜 오늘 이거 시켰냐고 좀 하지 마십시오. 미리미리 말씀해 주세요. 나중에 도시락 받을 때 그 얘기하지 마시고. 예. 자, 오늘은 참 이렇게 선정하는 게 2개 다 됐으면 좋겠었는데. 자, 오늘 타리타리 느타리 키트 받으실 당첨자님은 이성은 님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노동 착취입니다. 이렇게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212로 버섯 키트 받으실 주소와 연락처 보내주세요. 킹마우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